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보다도 글을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걸 읽는 걸로 제 뜻을 대신하고요. 그냥 도슨트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장욱진 목판화의 화두와 선미. 장욱진 선생의 그림을 모두 선으로 관통하여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단의 사유를 한국학 에세이로 쓴 지 1년 9개월 만에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에서 장욱진 문화미술재단에 계시는 화백의 손녀이신 장유진 학예사님으로부터 원고 요청이 있었다. 선생의 목판화 작품을 고탱계에서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선불교를 대표하는 화두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선의 화두만을 모아서 작품집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 그림들이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다. 며칠 뒤에 우편으로 도착한 1995년판 장욱진 선 시리즈 목판화 집을 본 순간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학이지. 한국학의 정점에 장욱진의 목판화 화두집이 있었구나. 자칭 선 공부하는 수자인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을 만큼의 환희심에 차서 몇 날 며칠을 선생의 그림을 껴안고 지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다 먼 산 한번 보고 충무로의 불교 학술원에 출퇴근을 할 때도 몰래 스캔 떠놓은 그림을 조용히 혼자 열어보고. 그런데 이를 어쩌나 원고를 써드려야 하는 것이다. 전시가 시작되었는데도 글은 못 쓰고 있었다. 이건 글 따위로 논할 작품이 아닌데 하며 위안을 삼고 그림만 신나게 보고 있다가 또 한 번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에 아닙니다, 뭐라도 써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린 글이 지금 바로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듯이 20분 만에 후다닥 써서 보내드린 용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특별전 전시회 도록의 서문이다. 나중에 보니 오탈자도 있고 엉망의 글이었다. 자비로운 손녀께서는 처음 느낌 그대로 1페이지로 써줘서 더욱 좋다고 하신다. 장화백의 이번 그림에 대한 평론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글인지라 미래의 제가 다 하도록 시간을 열어두고 향후 걸출한 안목자의 첨언을 기다리기로 하고 지금은 몇 마디의 사족을 다시 덧붙여서 막힌 소풀이나 하고자 한다. 무엇이 선인가? 장화백은 당시 서양화의 대세 가운데 하나인 추상화풍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장욱진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한국적 소재들과 민화풍이 가미된 목가적인 우리네의 풍경, 그리고 동심과 천진불의 무구청정한 세계는 화백의 처절한 고심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서양화의 캔버스에 한국적 해악과 멋이 담기게 되는 길목에서 그는 선과 정면으로 조우했던 것이다. 추상이냐 선이냐, 형체의 해체냐 사유의 단절이냐, 난해한 추상성이냐 간결한 선검이냐 선의 칼이냐. 장욱진의 그림 세계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캔버스와 화선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불의의 극한을 선이라고 하는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온 파라미타의 정점에 위치한다. 소호 김철순 선생이 동양의 지혜와 한국의 선사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여 판화집을 구상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이 기획을 흔쾌히 수락한 장화백이 선불교의 화두 21개를 주제로 그렸던 밑그림 50여 점 가운데 최종 25매의 작품을 골라서 목판화집을 진행하던 중 아쉽게도 별세하여 이 기획은 미완의 것으로 남았다. 장 선생님의 타계 후 유족과 기념사업 모임은 그의 간절한 뜻이 담긴 판화집을 완성하기로 마음먹고 1995년에 다시 판화집으로 세상에 출연시킨 것이 바로 내가 보았던 작품집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화두화는 없었다.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집의 매력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건 그 어떤 선호력보다 자유롭고 완전한 선화의 정수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1700 공안의 화두의 세계에서 선별한 21개의 공안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장욱진이라는 한 인물이 화가를 넘어 이미 선사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묵열애라고 하는 작품은 한 번의 침묵이 오히려 우레와 같다는 것으로 침묵의 위대한 힘에 대한 화두인데 오히려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려두었다. 어와 묵이 본래 하나라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다시 보면 사람들의 이목구비는 그려놓지 않았다. 침묵인 듯 정다운 대화인 듯 다시금 화두가 되어 돌아온다. 그림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게 한국학 에세이에 쓸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 아님이 있는가는 이 작품집의 주제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 그 글을 지워놓고 보자. 그냥 평소의 장하백의 작품일 뿐이다. 일일 시일 호일과 무엇이 선인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해, 새, 나무, 산, 사람이 등장하는 장하백의 평상시의 그림이야말로 그대로 선이었던 것이다. 그의 그림이 그대로 선이요? 선이 곧 장욱진 그 사람 자체였던 것이다. 남학회양과 마조 도일의 일화가 담긴 마정작경이라는 작품도 그러하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남학의 말에서 자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조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이야기의 엄준한 가르침보다 남학과 마조라는 천진한 두 어린아이의 놀이 같은 것이어서 더욱 신선하다. 천진불의 마음이라야 견성한다는 뜻이 아닐까. 성불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 담긴 귀여운 선어록이 되었다. 나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장욱진 화백이 한국의 전동록에 올라도 될 만한 위대한 선사라고 본다. 그의 작품은 그림의 영역을 초월했다. 그는 이미 그림을 통해 해탈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을 통한 해탈, 그림으로부터의 해탈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이 작품집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다시 잘 편집하고 멋진 차글을 달아서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학을 전국했다는 것이 이처럼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장욱진 선생의 화두화를 보고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내가 한국인인 게 행복하다. 감사합니다.